최대 가공 간격이라는 거는 누르면 스캘럽 높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6볼을 쓰잖아요. 그럼 누르면 여기 그림에 나오듯이 지금 0.5라는 피치로 6파이볼을 사용을 하게 되면 평면 영역일 때 0.015라는 간격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볼과 볼 사이에 여기 튀어나와 있는 높이가 내가 0.5라는 간격으로 줬을 때 100분의 1호라는 피치가 산이 볼록 튀어나와 있다. 근데 육안상으로 보려면 그래도 6파이볼 되면 평면 구간 한 0.2에서 0.3은 돼야 깨끗해 보일 거예요. 육안상으로 보려면 튀어나온 건 1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 말이 여러분들이 제품을 큰 걸로 하면은 볼 피치가 당연히 스캘럽 높이가 뭉그러지니까 좀 큰 걸로 하면 더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빨리 끝나긴 하죠. 근데 볼 피치가 높지만 육안상으로 보였을 때 깨끗하게 보이려면 8파이 이상으로 하면 별로 아무리 해도 별로 영 시원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웬만하면 12파이, 8파이 이하로 작업을 웬만 나오는 데면은 왜냐면은 8파이가 더 빨리 지나가니까 차이가 있어요. 스핀들을 더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좀 깨끗하게 나오려면 피치를 더 가늘게 가야 돼요. 샌딩이나 후처리가 있으면 당연히 좀 굵게 가도 되겠지만은 근데 육안상으로 딱 봤으면 줄이 딱딱딱 보이는 피치가 되게 됩니다. 0.5라는 간격마다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간격은 마찬가지로 아까 그림과 보여드린 것처럼 1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이 툴피치 툴패스의 사이사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이사이 간격을.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넣는데 보통 간격을 어느 정도나 넣냐? 금형 쪽이나 저희 쪽에 보면은 저희 쪽은 2볼을 기준으로 3볼 기준으로 등고선은 닿는 면적이 좀 더 넓어요. 등고선으로 한 100분의 7, 그 다음에 평행 100분의 7이라고 2랄 기준으로 100분의 7인 거예요. 100분의 7이고 그 다음에 평면 영역은 그거의 3분의 2 정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깨끗하게 보여요. 그 정도로 들어가요. 자, 생각보다 피치가 가늘죠. 근데 작은 볼은 어쩔 수가 없어요. 8볼, 3볼, 6볼 되면 0.5나 등고선일 때 0.5, 그다음 6볼 정도 되면 평행일 때 한 0.3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0.3. 그러니까 평행이 더 피치가 가늘고 등고선은 닿는 면적이 넓으니까 그 정도보다 좀 더 크고. 그래서 등고선의 능값보다 평행 가공하는 게 조금 더 3분의 2 정도 는다라고 가능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보통. 자. 그리고 이 피치고요. 가공 각도는 말 그대로 0.5 넣으면 45도를 넣어볼까요? 45도를 하면 대각으로 이렇게 대각으로 지나가게 되죠. 근데 이것도 보통 레스터만 평행 가공으로만 끝난다라고 하면 이게 중간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치 45도로만 가는 게 제일 중간에 평균을 타는 거긴 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워터라인과 등고선하고 평행 가공을 섞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방향을 크게 타지는 않아요. 그 대신 한쪽을 고정해 주는 게 점 데이터가 한쪽으로 먼저 가고 XY가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게 당연히 시간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고 조도면에서도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중간치는 45도긴 하죠. 근데 이제 이것도 고속 가공에 가면 그 잘 나오는 쪽으로 방향을 계속 틀어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잘 나오는 공률이 좀 덜한 쪽으로 0도 방향으로 놓고요. 자, 왕복 절삭은 방금처럼 왔다 갔다 절삭을 했던 거고 절삭 방법 한 방향은 한쪽으로만 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근데 보통 평행 가공은 그냥 왕복으로. 왜냐면 이게 급경사는 상하향이 급경사가 있는 구간은 상하향은 시계 방향으로만 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경우는 시계 반대만. 상하향 급경사가 되는 부분은 이미 등고선으로 다 친 상태에서 라스터나 평행이 들어가요. 그러면 상하향이 닿는 건이 완만한 구간이 볼 옆에가 닿는 구간이 없어요. 힘을 밀릴 만한 구간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돼요. 자, 그리고 틈새 이송이라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가공 각도를 0도로 놓고, 틈새 이송은 중요해요. 자, 틈새 이송은 내가 피치를 한 일부러 떨어지게 1피치 정도만 떨어뜨려 볼게요. 2피치. 그래도 시작점이고, 스켈론 놓기 얘기를 한 거고요. 스켈론 아까 말한 스켈론 이거요. 이거에 대한 그림이고, 이제 보면 자, 여기 90도 가공 방향이고, 자, 틈새 이송 깊이 제한은 이따가 한번 설정을 해볼 거고, 왜냐면 이거는 그 깊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아까는 깊이가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설정을 한번 해보고. 자, 여기 보면 틈새 이송 경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틈새 이송의 거리라는 건, 이 거리를 0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0으로 0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툴패스를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어요. 자, 여기를 눌러서 보면, 자, 네, 일부러 뜨게끔 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진행 가설삭을 하고 다음 구간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뜨고 있죠. 툴패스 사이와 다음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원래는 떨어져 있어서 점프를 해야 되지만 다음 구간까지 내가 이 거리는 굳이 뜰 필요 없이 이어버려라. 다음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리일 때, 이렇게 뜨는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 여기 뜨고 그러잖아요. 틈새 끄기를 했을 때 내가 이 거리를 좀 키워서 시작과 종료 빼고는 웬만한 데는 다 이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여기서 그럼 거리를, 틈새 이송 거리를 내가 15나 뭐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이어지게 원래대로 툴패스가 나오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값을 너무 키우면 많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 데 보지 마시고, 카페나 이런 데 쓸데없는 얘기 보지 마시고, 이 값이 너무 크면 어떤 형태가 발생을 하느냐, 보통 제가 권장을 하는 건 10에서 15 사이 안쪽이에요. 그 정도는 이어도 지나간 자리에 티가 나지 않지만, 내가 만약에 요런 형태의 기둥이 하나 있고, 여기 제품 있고, 여기 제품, 여기 평행, 이렇게 제품이 있고 또 있어요. 내가 여기를 평행 가공으로 가공했어. 다음 여기를 하기 위해 건너뛰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값을 내가 150, 200 넣고서, 그럼 어떻게 해? 여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서 스타트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 거리가 그 안에 들어오니까 제품을 타고 넘어가면 지나간 자국이 생겨요. 에? 지나간 자국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값은 내가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범위를 한 15 내외 정도로 잡아주시면 돼요. 15나 20이나. 만약에 등고선으로 했는데, 워터라인으로 했는데 여기 허당인데 치고 다음 구간으로 가는 걸 좀, 나는 그냥 지붕이 아니라 그냥 잇고 싶어, 지붕일로. 그럼 좀 키워도 되죠. 에? 어차피 뭐 절삭 조건이 빠르다, 이렇게 하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리값을 조금 15내 이 정도 위주 안으로 너무 키울 필요는 없다. 키워봐야 제품의 품질이 떨어진다 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캠에 다 있어요. 모든 캠에 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틈새 이송이었고요. 이게 두 가지가 있죠. 거리를 기준으로 할래, 아니면 공구 기준 비율로 300%, 공구 간격, 그러니까 내가 2를 넣었으면 2 곱하기 300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가공 간격 기준으로가 아니라, 보통 여기가 0.3 주면 뭐 0.3 곱하기 하면 30mm 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보통 뭐 이렇게 15나 20선에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뜨는 구간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움직이는 형태를 얘기를 해요. 스텝은 지금 이게 등고선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보여주는 게. 스텝일 때가 툴패스를 보면 절삭하고 다음 구간 떠서
붙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요. 계단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스텝이에요. 스텝 간격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절삭을 하게. 다이렉트 한번 해볼게요. 틈새 이송. 다이렉트는 그냥 직선 형태. 아까처럼 이게 아까 스텝은 계단 형식이었잖아요. 스텝은 다이렉트는 직각 그냥 붙는 거예요. 이렇게 딱 놓으면 여기 보면 그냥 붙죠. 이렇게 대각으로. 대각으로 붙어요. 이런 형태. 루프는 기계가 좀 힘들어하니까 이제 방향을 만나면 조금 감속으로 좀 하거든요. 쿵쿵 때리는 걸 너무 빠르게 지나갈 때 이것도 루프면 부드러운 원호. 그러나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는 없어요. 편한 대로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부드럽게 지나가는 건 당연히 원 형태가 나왔고요. 스텝이 부드럽게 기계가 감속을 원에 만나면 무조건 감상을 하니까, 이게 직각으로 나면은 쿵 하고 만약에 한 3, 4천으로 지나가는데 쿵 탔다가 쿵 섰다가 뭐 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을 만나면 감속이 들어가니까 끝단의 이송 형태를 선택하고 있는 거고요. 곡면을 따라는 마찬가지로 곡면 형태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끝단을 딱 붙여보면 내가 아까 지금 바운더를 옵셋해서 그런데 이 면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면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를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요것만 집중하면 돼요. 요거 웬만하면 그냥 대충 그냥 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고 뭐 간섭 체크 실행하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자, 여기서 절삭 순서 최적화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림에 나왔나? 자, 절삭 순서 최적화를 하지 않으면 순서예요. 등고선에서요. 레스터와도 마찬가지로 가공하고 여기 가공하고 여기 가공하고 여기 가공하고. Z를 기준으로 지금 절삭을 하기 때문에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뜬 거 보이죠? 노란색 급속이동 표시. 근데 공구유지 최적화를 하면 여기를 다 끝내고 분리가 된 경계를 다 끝내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서 뱅글뱅글 돌고요. 시간의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근데 필요에 따라서 예리한 칼날부라든가 뭐 코아 이게 순서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에는 또 이걸 또 빼고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공구중심 윤곽 형태, 윤곽 형태로 공구 중심을 윤곽 형태로 이송을 하면 이렇게 하고 확장을 하면 이거는 여기 끝단 이송에 되어 있는 거고. 자, 여기 보면 여기서 또 하나 알 건 있는데 알려고 이게 있긴 있는데 굳이 필요가 한가. 이제 여기 이제 이송 형태에 대해서 뭐 나오는데 이것도 뭐 굳이 필요 없고요. 얘도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윤곽 형태 이송 절삭 하면은 윤곽 중심으로 아까 그린 것 같이 이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모양을 이렇게 가는 거죠. 굳이 이것도 알 필요 없어요. 알려고 하지 않아도 뭐 잘 나와요. 옵셋을 했기 때문에 방향을 우리가 이제 피치의 2배 정도는 가라고 했기 때문에 0.2 피치에 0.4를 옵셋을 하면 무조건 이 페이스보다 넘어가니까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아직 알 필요는 없는데 요것도 굳이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를 확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얘를 알 필요는 없지만 얘가 단점이 있어요. 이게 확장이 되려면 위아래로 다 퍼지면 되는데 진행 방향 쪽으로밖에 확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얘도 그냥 있으니까 뭐 설명을 하는 거지. 자, 얘기를 어디 갔냐? 왜 활성화가 안 되지? 잠깐만. 이게 스텝일 때만 활성화가 될 거야. 스텝일 때만. 그래서 스텝일 때만 활성화가 되고 반경 크기를 내가 그냥 직선으로 확장만 해볼까요? 근데 뭐 6mm만 확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되겠죠. 직선 길이로 이렇게 당겨지니까. 이렇게 당겨지는데. 그런데 이거 해봐야 의미 없어요. 이쪽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이쪽은 안 당겨지니까 숫자만 넣어갖고 확장이 된다는 건 안 되고 그런 건 필요 없고, 여기서 법선 길이가 아니라 내가 원을 넣어본다. 2를 0으로 놓고요. 1로 놓고 1에 반경을 6파이의 원을 이 링크하고 똑같아요. 진입 뽑기하고
이 6파이의 원을 90도로 원을 그려서 4분의 1의 원이죠. 4분의 1의 원을 그리고 나갈 때도 4분의 1을 그린다. 확인. Z축으로 진입뽑기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나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쓸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여기서 요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없고 이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는 애니까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얘하고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부드럽기로 하면 좋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만 스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없다 하고, 자, 끝단위송은 바운더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구 중심 영역이 들어가면 이 끝단위송에 대한 내용이 먹지를 않아요. 자, 공구 중심 영역을 빼볼까요? 확인 한번 눌러보고 체인을 빼볼게요. 뺐을 때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얘가 아까 말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구 중심 영역일 때 이 엣지 끝단까지 넘어가는 현상에 대한 얘기를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바람에다에 보면 끝단 이송이 야, 너 자동으로 알아서 판단을 할래? 에? 끝까지 넘어갈래? 야, 넘어서 갈래? 확인 한번 볼까요? 그럼 밑에까지 떨어질걸요? 안 넘어가네? 왜 안 넘어가지? 자, 바운더리 안 들어가 있는데 끝단 이송 까지라고 돼 있네요. 까지라고 해도 뭐 안 넘어가고, 넘어서라고 하면 밑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바운더리를 가지고 제어를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공구중심 영역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보통 이런 식으로 평행 가공이 된다 라는 것만 우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정삭을 낸다라고 하면 이것도 좀 한번 해볼까? 정삭을 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겠죠. 공구 중심 영역 들어가고, 항상 피치에 내가 정삭 피치를 0.5를 0.3을 넣는다라고 하면 피치의 2배 이상은 옵셋을 시키고, 그죠? 여기로 놓고 보면 정삭력 0, 그리고 틈새 이송에서 절삭 순서 최적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하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삭은 보통 중삭을 안 넣는 분들이 계신데, 중삭은 넣어야 돼요. 제품의 퀄리티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피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얘도 중삭을 넣음으로써 힘을 받는 부하 영역을 제거를 하고, 보통 우리가 금형강 종류, 금형은 뭐 스타벅스나 뭐 11이나 뭐 열처리 금형이나 KP펌이나 열처리 사출 금형은 중삭 전에 100분의 5를 남기고 전체적으로 정삭을 하고요. 알루미늄은 한 0.1 정도 남기고 정삭을 합니다. 피치를 한 1피치씩이든 한번 전체적으로 싹 밀어 제낀 후에 정삭이 들어가게 돼요. 밀리는 구간이 발생을 안 하죠. 왜냐하면 정삭력이 얼마 없어야 얘가 공구가 길어도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안 그러면 중삭 없이 그냥 바로 뭐 1mm나 항상 0.5 남아있는데, 밀면 한 바퀴 돈다고 걔가 되겠어요? 뒤로 밀리지? 우리도 정상할 때 2바퀴씩 돌리잖아요. 100분의 우리 윤곽할 때 엔드밀러 한 바퀴 돌리면 어떻게 나와요? 플러스 나오죠? 한 번 더 돌려야죠. 100분의 1을 남기고 돌리던.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 평행 가공은 안 밀려요. 평행 가공은 잘 안 밀려. 조도가 좀 안 좋을 뿐이지. 왜냐하면 이게 밀릴만한 구간이, 평행은 완만한 구간을 절삭을 한다 그랬죠. 볼 끝이 닿고 옆에가 닿아서 밀릴만한 현상이 없어요. 다 등고선 쪽이나 극경사 영역에서 밀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자. 요거
2번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2번을 한번 끌어다가 확 축소를 하고 2번을 한번 끌어보세요. 저장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가공이었고요. 원래 황삭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선은 놔두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 가공을 왜 써야 되는 것도 나중에 되면은 이제 홀더 체크, 우리가 이제 다 처음부터 길게 빼서 쓸 수는 없잖아요. 청중정을 뭐 이제 홀더가 밀링 홀더가 닿는 데까지만 황삭을 하고 그 다음엔 더 짧은 걸로 들어가고 홀더가 이렇게 피해 갖고 들어가야 되면 무조건 고속을 가야 홀더 체크가 돼요. 더 확인을 하시려면. 그래서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등고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고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장 한번 눌러놓고요. 자, 2번 예제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등고선하고 등고선을 한번 가볼게요. 근데 우리가 등고선을 가는 생각을 하는데 2D하고 내 맘대로 2D 생각하고 그게 안 갈 거예요. 2D 생각을 하고 가면 그냥 바운더리의 개념 리드 폭이 이제 틀리니까 한번 가보죠. 확인해서 선택을 하고 좀 보기 편하게 180도 좀 돌려볼게요. 처음에 찍고 레벨에서 2번에다가 바운딩 박스 하나 잡아주시고요. 3D여야 돼요. 이게 아까 안 나오신다 그래갖고 바창 바운딩 박스도 이게 바운딩 박스 잡을 때도 이거 2D로 돼 있으면은 외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2D로 나와요. 예. 와이어 프레임 바운딩 박스 이렇게 잡았어요. 자, 마우스 오른쪽 평면 자, 얘를 180도 우선 돌리죠. 우선 내가 좀 보이기 편한 대로 해서 툴패스를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자, 이동에 다이나믹으로 할까요? 다이나믹으로 하고 다이나믹을 한번 이동에 다이나믹 한번 눌러주세요. 얘가 내가 이쪽으로 가면 잠깐만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원점이 되겠네. 자, 여기를 끊고 여기를 한번 찍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가 아닌가? 찍고 끌어다가 여기다 놔요. 여기다 마우스 왼쪽 한번 클릭. 그리고 여기를 180도 돌릴 거니까 여기다가 갖다 놓고 마우스를 끌어다가 찍고 돌리고 180 엔터, 한 번 더 엔터, 그리고 V. 됐죠? 자, 마우스 오른쪽 평면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엔 소재를 하나 넣고 시작할까요? 아니야, 그냥 하죠. 자, 가공 경로 마우스 오른쪽 머신에서 밀링
하나 아무거나 기본값으로 하셔도 되고 포스트가 있으면 아무거나 하시도록 할게요. 이번에 아까는 이제 평행 가공에 대한 거를 설명을 했고 평행 황삭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 평행 황삭도 있는데 평행 황삭을 한번 넣어봐야 되니까. 평행 황삭은 근데 여러분들이 평행 황삭을 쓸 일이 별로 없긴 한데 넣을까 말고 다른 걸로 넘어가죠. 평행 황삭. 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바운더리가 필요해요. 바운더리가. 자 레벨 3번의 바운더리를 쓸 거예요. 자 가공 경로 마우스 우측 자 여기서 와이어프레임에서 바운딩 실루엣 바운더리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고요. 자 여기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솔리드를 선택을 하고 당연히 면만 남기고 솔리드 바디는 빼주시고요. 내가 가공을 해야 되는 영역이 여기까지이다 라고 찍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뒤로 빠꾸 실루엣 바운더리를 누르고 여기서 요거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빼주세요. 빼고 그리고 면 선택해서 나 얘 가공할 건데 여기를 바운더리 칠 만한 애를 만들어줘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됐죠? 자, 이 바운더리를 쓰기는 할 건데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등고선 가공을 할 때 공구 지름보다 빠지면 되겠는데 여기서 보면 우측면에서 만약을 생각을 해서 좀 당겨 볼게요. 왜냐면 링크가 바뀌니까. 자, 여기는 어차피 일자 구간이라 제어가 된단 말이에요. 일자 구간. 이쪽은 밑으로 떨어져도 여기는 일자잖아요. 떨어져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측으로 가서 내가 볼 바운더리를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바닥에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구 중심 영역은 어떻게 붙어요? 요렇게 되면 여기 가면 안 되죠. 에? 볼앤드밀이 중심이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름이 바운더리를 이걸 쓴데 근데 우측면에도 완성을 하려고 들면 볼이 솔직히 말해서 이 끝단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보통 여기를 완성하는데 볼이 한 이 정도에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다 이 측벽이 닿지 않는 구간까지 가면 내가 예를 들어 등고선은 워터라인으로 치게 되면 이 면은 건들지 않는 방법은 내가 이 면을 건들지 않는 방법은 공구 지름보다 100분의 1이라도 빠지면 돼요. 바운더리를 옵셋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6파이짜리면 2.99까지만 정상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면은 건들 수 없어요. 등고선이 모양은 여기를 치는 듯이 지나가긴 하겠지만 볼 측면이 이면을 건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도 이 끝단에서 수직부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완성이 돼서 나와요. 끝단까지 완성이 돼서 나와요. 근데 보통 바운더리를 건들기 쉽지 않을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하고요. 지금같이 단순한 형태일 때는 앞으로 당기면 되죠. 해결은 바운더리를 앞에 당기면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평면 이동해 스트레치 체인 걸어요. 엔터. 그리고 Y 쪽으로 마이너스 한 20mm 당겨도 되니까 20mm 당기죠. 20mm 쌍복.
어렵나요? 뭐 스트레치로 그냥 당겼죠? 우리 스트레치 여기 있잖아. 이동의 스트레치 누르고, 내가 이해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기고자 하는 범위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잡고 엔터. 그 다음에 숫자를 Y쪽으로 마이너스 20이라고 넣으면 되죠. 같이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이거는 2D 가공 경로에서도 툴펜슬을 냈는데 안 깨지고 옮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스트레치예요. 라인이 그대로 옮겨가고 저행선만 누르면 되니까. 갑니다. 워터. 자, 이 상태에서 가공 경로에 등고선 가공을 할 건데, 자, 우선은 시작하면 또 길어지니까